예, 사랑이 스테이크라니 라는 단편 소설이 있어요. 제목이 참 특이하죠. 고요한 님이 쓰신 소설책인데요. 이 책에는 그 사랑이 스테이크라니 외에도 몽중방황, 나뭇가지에 걸린 남자, 프랑스 영화처럼 종이 비행기, 나는 보스턴에서 왔습니다, 도마뱀과 라오커피, 오래된 크리스마스 등 총 8편의 단편 소설이 있어요. 이 책을 읽게 된 것은 먼저 이 제목이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사랑이 스테이크라니. 보통 우리가 스테이크는 제가 20대 때 주로 이제 여자랑 데이트할 때 스테이크, 쉽게 말해서 칼질 한다 그러죠. 썰러 가고 거기서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는 뭐 스테이크가 아주 고급 레스토랑에 있었기 때문에 레스토랑에서 데이트를 많이 하고 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요즘은 뭐 최근에는 거의 스테이크를 먹어본 기억이 없어요. 아마 이 소설은 그때의 어떤 추억이 살아나지 않을까 해서 이 책을 한번 택해봤습니다. 표지는 전체적으로 파스텔 톤이에요. 이게 사진이 아니고 누군가 그림을 그린 듯한 굉장히 좀 어떤 작품 같아요. 왜냐하면 여자 혼자서 스테이크를 썰고 있죠. 테이블 위에 포도주 잔에서 포도주가 쏟아져 나와서 테이블 볼을 적시고 있고, 그리고 옆에 반대편에 의자가 약 한 15도 정도 돌아가 있죠. 사람은 없고 아마 누군가가 일어나서 떠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여자가 어떤 그 남자에게 바람을 맞았나 이런 생각, 추측도 들고요. 이 책의 스토리를 잠깐 얘기하면 불임 부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불임 남자가 40대가 되었는데요, 정자수 부족으로 아기를 갖지 못해요. 그래서 둘 부부는 굉장히 아기를 가지길 원하죠. 그래서 이 남자는 인터넷 서핑 중에 정자를 제공한다는 그런 카페가 있는 걸 알고 그 정자 공여자를 찾기 시작했는데, 마침 정말 좋은 정자 공여자를 찾았어요. 영국 유학파이고 아주 젊은 남자고, 근데 특징이 아주 스테이크를 이 남자가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가 어떤 스테이크를 소재로 부부간의 사랑 문제를 다룬 그런 단편 소설이 되겠습니다. 남자는 그 스테이크 남자에게 정자를 제공해 주기를 요구하죠. 그래서 스테이크 남자는 잠자리를 3번 가지면 아기가 100% 들어쓴다고 얘기를 하고, 자기에게 먼저 5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덜썩 계약을 해버려요. 아내 동의도 없이. 그래 집에 와서 아내에게 얘기하죠. 스테이크 남자하고 잠자리를 가져라. 3번 자면 아기를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깜짝 놀라죠. 감히 그런 걸 어떻게 나랑 상의도 없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외감 남자랑 잘 수 있느냐. 하지만 이제 둘 부부는 아기에 대한 요구가 강력했기 때문에 잠자리를 가집니다. 근데 문제는 3번 잠자리를 가져도 아기가 들어서질 않았어요. 그래서 남자는 이제 다시 한 번 더 스테이크 남자를 찾아가서 한 번 더 관계를 이제 해달라고 요구를 하죠. 막 4번째 잠자리를 가집니다. 그 스테이크 남자의 이름은 제임스입니다. 빗소리 사이로 제임스의 목소리와 아내의 신음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의 거친 신음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창문을 열었다. 두 사람의 신음소리는 빗소리를 뚫고 들어왔다. 나는 귀를 틀어막고 책상에 얼굴을 파묻었다. 그러다 깜빡 졸았다. 눈을 떠보니 12시였다. 그 사이 젖은 옷이 몸에 딱 들러붙어 꿉꿉했다. 거실로 나가 샤워를 한 후 안방문을 열고 들어갔다. 스탠드 불빛 아래 벌거벗은 제임스가 깨구리처럼 사지를 늘어뜨린 채 아내의 배 위에서 자고 있었다. 제임스의 등짝과 엉덩이는 땀으로 번들거렸다. 아내는 제임스의 몸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복숭아처럼 벌어진 제임스의 엉덩이 사이로 아내의 그곳이 보였다. 뒤따라온 고양이가 야옹하고 울어도 제임스는 깨어나지 않았다. 털이 수북한 제임스의 다리를 잡고 침대에서 끌어내렸다. 내가 10분을 더 하랬지. 아내의 배 위에서 자라고 했나? 백화점에서 진상 고객을 대할 때처럼 차갑게 말했다. 오르가즘을 느끼게 한 후 사정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만. 아무리 그렇다고 그렇지. 이건 아니지 개새끼야. 제임스는 후다닥 바지에 두 다리를 끼워 넣었다. 바지 자락에 스탠드가 걸려 고양이의 머리통에 떨어졌다. 이렇게 마지막 그 4번째 잠자리까지 하고
아내는 드디어 원했던 그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는 무척 기뻤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아내 임신 사실을 알리게 되죠. 뭐 처갓집 장인, 장모, 직장 동료, 친구들에게 모두 이제 알리게 되는데, 이 알리면서도 조금 찝찝하죠. 도대체 이게 누구의 자식이지 하면서 내 자식이 맞나 하는 의심이 들고 막 그러면서 그런 갈등을 여기서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남자는, 불임 남자는 기분이 좋아서 아내가 좋아하는, 입덧하는 중에 아내가 뭐 좋아할 만한 과일들, 뭐 망고, 멜론, 뭐 사과 이런 것들을 사다 바치지만은 아내는 절대로 먹질 않아요. 전혀 먹질 안 하고 단지 스테이크만 찾게 됩니다. 이상하죠. 그 스테이크는 아내가 뭐 평소에 좋아하던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아내도 자기도 스테이크를 찾게 되는 걸 이상하게 여깁니다. 왜 이렇게 스테이크가 당기는지 모르겠어. 당신도 스테이크를 좋아하진 않잖아. 순간 스테이크를 먹던 제임스가 떠올랐을까? 그제야 아내가 스테이크가 당긴 이유를 알았다. 나는 포크를 집어 허겁지겁 고기를 먹었다. 제임스의 아이를 내 아이로 만들려면 스테이크쯤은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야 했다. 이젠 나도 스테이크를 좋아해. 아내가 빤히 나를 쳐다보았다. 스테이크를 좋아한다고? 식성은 쉽게 변하지 않던데? 무슨 소리야? 얼마 전에도 영국 셰프가 만든 스테이크를 먹었는데. 예, 남편은 스테이크를 좋아하지 않는데 아내가 스테이크를 찾는다는 이유로 제일 먼저 떠오른 얼굴이 그 정자를 제공한 영국 제임스죠. 그 스테이크 남자, 걔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 남자는 뭐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그랬을까? 자기도 이제부터는 스테이크를 좋아한다 하면서 스테이크를 막 허겁지겁 먹기 시작합니다. 폭풍 흡입을 합니다. 스테이크를. 그래서 요 앞에 백화점 옆에 그 영국 셰프가 하는 스테이크 집에 같이 스테이크를 먹으러 가자고 또 제안까지 해요. 그래서 이제 부부는 이제 스테이크 집에 갑니다. 스테이크 집에 가서 스테이크를 3개를 시킵니다. 한 개는 남자, 한 개는 여자 거고, 한 개는 뱃속에 아기 거다 생각해서 3개를 시키는데, 이때 갑자기 문을 열고 그 정자 제공했던 그 제임스라는 남자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서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스테이크를 같이 먹게 돼요. 뭐 이미 3개를 시켰으니까. 이 자리에서 아내는 제임스가 스테이크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가 눈치채죠. 그래서 내가 제임스의 아기를 가졌기 때문에 스테이크를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아내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는 그 남편에 대한 어떤 스테이크를 가지고 그 남편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스테이크를 이제 냉장고에 차곡차곡 보관만 하고 남편 보는 데서는 스테이크를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남편이 자는 틈에 새벽에 몰래 일어나서 냉장고 문을 열고 스테이크를 찾고 스테이크를 먹게 되죠. 이걸 또 남편이 뒤에서 몰래 또 훔쳐봅니다. 그러면서 어떤 두 사람 사이의 어떤 사랑 전선에 약간의 그 금이 가기 시작하죠. 이때쯤 다시 이 여자는 뭐 제임스하고 밤마다 전화를 하게 되죠. 전화를 하면서 뭐 서로 아주 장시간 전화 통화를 하면서 서로 웃고 낄낄대는데 이 소리를 또 이 남편이 집에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 많은 또 의심을 하게 되고, 이렇게 저렇게 이 두 부부의 사랑 전선이 아주 그 위기에 놓였다. 하루는 잠에서 깨어 한참 동안 침대 등받이에 기대 멍하니 있었다. 그런데 어둠 속에서 아내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까르르 웃는 아내의 웃음소리가 어둠을 가르며 파장을 일으켰다. 통화는 주기적으로 이어졌다. 어느 땐 밤이 깊도록 통화를 했다. 잠을 자다가 아내의 통화 소리에 깨는 날이 많아졌다. 가사도 의미 있게 아내가 밤에 누구와 통화하느냐고 묻자 그녀는 밤에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모른다고 했다. 같은 산부인과를 다니다 뜻맞는 임산부를 만나 수다를 떠는 거라고 생각했다. 이제 출산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아내가 고통을 호소하면서 남편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때 그 남자는 식탁에서 스테이크를 먹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상상을 하죠. 만약에 아이가 태어나 같이 식탁에 앉아 스테이크를 먹는 상상을 하자 목덜미에 땀이 났다. 이때 여보 하면서 긴박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남은 한 조각을 먹으려는데 작은 방에서 아내가 나를 불렀다. 무시하고 포크로 고기를 찍어 입에 넣었다. 여보 여보. 포크를 든 채 작은 방 앞으로 가서 문 손잡이를 돌렸다. 문이 열리면서 두 팔을 받침대처럼 뒤로 젖혀 상체를 터받치고 앉아있는 아내가 보였다. 둥그런 배가 터질 것처럼 튀어나와 위태로워 보였다. 얼굴은 땀으로 번들거렸고 바닥에는 오줌을 싼 듯 양수가 고여있었다. 숨이 가쁜지 아내는 더는 말을 하지 못하고 손을 뻗어 내 바지 자락을 움켜잡았다. 나도 모르게 다리를 뒤로 뺐다. 진통이 오는지 아내는 괴성을 지르며 두 다리를 벌렸다. 바닥에 떨어진 아내의 휴대폰이 울린 건 그때였다. 아내가 휴대폰을 잡으려고 손을 뻗는 사이 나는 얼른 상체를 숙여 액정했던 이름을 보았다. 제임스였다. 밤마다 아내가 통화를 한 사람은 제임스였다. 나는 발로 휴대폰을 밀어내고는 포크를 꽉 움켜잡고 아내 앞으로 갔다. 놀랍게도 아내의 그곳이 조금씩 벌어지면서 스테이크처럼 생긴 검붉은 것이 서서히 형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예, 처음에 그 아이를 갖고자 하는 욕망으로 영국 남자인 그 스테이크 남자를 찾아가서 아내가 강제로 원하지 않는 그런 관계를 하면서 임신을 했고, 그러면서 두 사람의 사이는 이제 점점 갈라지기 시작했죠. 그 아내가 남편에게 보다는 오히려 그 정말 뱃속의 아이 아버지인 제임스라는 영국에서 온 남자에게 더 끌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고요한 작가님은 정말 그 소재를 통해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이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굉장히 어떤 천재 작가라고 하나요? 정말 이 소설의 모든 단편 소설들을 읽어보면 이 책에 있는 단편 소설들이 어디로 튈지 몰라요. 정말 그 아메바 같은 그런 움직임, 자유자재로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이 고요한 작가님을 정말 아메바 작가다라고 이제 부르고 싶습니다. 방이 스테이크라니라는 그런 소설 쪽에는 8편의 더 단편 소설이 들어있어요. 이 8편 모두 굉장히 좀 기발한 발상으로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한번 꼭 사셔서 이 책을 한번 사셔서 읽어보시면 굉장히 좀 뭐랄까 생각할 문제, 어떤 철학적인 문제에 조금 더 우리가 고민에 빠지는 문제, 뭐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